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25강 치과 직원 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번 24강에서 살펴본 치과 조직 관리에 있어서 인사 관리, 우리가 인사 조직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어 이번 시간 25강에서는 직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훈련에 관련된 이제 의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어느 조직에 있던 어떤 교육 또는 어떤 훈련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 신규 직원인 경우에는 신규 직원의 어떤 교육은 또는 훈련은 조직 적응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죠. 그리고 기존 직원인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학습 과정으로서 교육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조직에서 이 교육 훈련이 진행하지 않는 교육 훈련이 없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오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훈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 훈련이 갖는 의의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교육이라 함은 우리가 조직 구성원의 잠재력을 유인하는 정신적인 의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월별 교육, 뭐 주 1회 교육, 그리고 장기 교육, 단기 교육, 뭐 30시간 교육, 뭐 부서 교육, 아니면 뭐 전체적인 어떤 조직 교육,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타이틀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잠재력을 유인하기 위한 어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의 연습을 거쳐서 습득하는 과정을 바로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어떤 교육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내용들을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학습, 훈련할 수 있도록 체득화하는 것, 그 체득을 통해서 훈련의 어떤 효과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수행되는 교육 훈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훈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OT나 그리고 그 OJT라고 하는 이 교육 훈련이 있고요. 팀빌딩, 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 리더십 강화 교육을 위한 지원, 그리고 환자 안전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그리고 새로운 기자재 운영과 관련한 교육, 변화에 대한 다양성 적응 훈련 등을 우리가 학습 조직을 위한 어떤 구축을 마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의 어떤 그 외부 인원을 초대해서 이런 어떤 훈련, 교육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고, 내부 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교육 훈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병원 교육 훈련의 문제점은 우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교육 훈련의 역사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교육의 내용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다 면밀하게 접근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방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훈련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실 교육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도 부족한데 우리가 업무적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훈련의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많은 문제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외부 인사 및 외부 기관에 주로 의존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작용된 것들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장기전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그 효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내부 직원만으로는 구성하기에는 사실 전문성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갈 것이냐 또 객관성으로 갈 것이냐를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 훈련 전문가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내부 안에서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를 뭐랄까요, 제대로
어떤 역량으로 발휘해 둘 수 있도록 해놓은 어떤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병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CS 팀이 있을 때 그 CS 팀의 어떤 팀의 과장이 팀장이 우리의 어떤 그 직원 교육을 전담한다든지 이렇지 않는 이상 외부에 어떤 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또 외부의 어떤 그 인사들도 어떤 전문가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른 부분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조직의 어떤 지원이 미흡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육 훈련한다라고 하면 조직에서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요인들을 상대로 지원을 많이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면허주의에 따른 어떤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다 보니 사실은 성과라던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보다는 그런 쪽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이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보니 조사에 있어서는 첫 번째 개인의 요구사항 조사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통용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각각의 갖고 있는 역량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원의 개개인의 교육 훈련에 대한 어떤 욕구라던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업 차원의 조사인데요. 자, 과업 분석은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큰 기술이죠. 그래서 지식과 어떤 이런 태도의 성과 표준, 관련된 목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런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한데요. 자, 기본적으로 조직 전체의 전략을 다루고 있어야죠. 우리 조직이 갖는 특성, 우리 조직이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 이런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병원은, 우리의 치과는 지금 현재 고객의 이탈 현상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그 이탈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중점으로 만약에 두었다면 그것이 조직 차원의 큰 전체의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직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뭐 기회와 어떤 그 위협 이런 어떤 스와트 분석이든 여러 가지의 뭐 ISTP 분석이든 이런 여러 가지의 분석적인 요소들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다루는 이런 목표의 어떤 그 분석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자 할 때 이런 조직 차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것부터 과업 달성부터 조직 차원의 조사의 어떤 필요성까지 사실은 우리 조직의 어떤 큰 틀을 위해서는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개인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사실 굉장히 미흡해요. 대부분이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만 그래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어렵게 생각하거나 이 부분을 좀 더 잘한다면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좀 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조직 차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개인의 어떤 수요도 조사도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교육훈련 관리 과정은요. 첫 번째, 교육훈련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교육훈련의 대상이나 내용, 방법을 설계하고 일정한 계획, 그리고 일정 계획이나 전담 요원, 그리고 강사의 확보, 장소의 선정 등을 통해서 교육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이 완료된 후에는 그 성과와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인사곡과 직무순환, 보상관리 등 종합적인 인사관리 시스템과 연계성을 구축해서 교육훈련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다 중요한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냥 교육훈련으로 마무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인사관리 시스템과 연계성을 구축해서 계속적인 어떤 그 목표 지향을 가지고 갈 것이냐도 사실 많은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좀 있겠죠.
교육 훈련을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이런 프로그램의 설계를 좀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신입사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으로서는 뭐 조직의 어떤 개황, 제도, 그리고 병원의 어떤 규정, 노사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신입사원이 알아야 될 특정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신입사원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직무의 내용들, 분석들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 놔서 어떤 전화 응대라던가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합숙 훈련을 통해서 좀 어떤 전문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구성해주고 다른 병원에 대한 어떤 특정 과제 등을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치과만이 아니라 다른 치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치과에 가봤는지 그리고 다른 치과에서는 어떻게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과제들을 통해서 서로 확인을 하고 그것을 또 평가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교육 훈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대상 교육 훈련으로는 직원의 어떤 시야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즉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이고 이런 어떤 판단력을 좀 더 육성하는 것을 직원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 훈련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 관리, 인력 관리, 뭐 마케팅, 의사소통, 리더십 이런 것들을 주된 교육 훈련의 내용으로 보고 좀 더 세분화해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감독자 대상의 어떤 교육 훈련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감독자를 이건 이제 분류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진료부장, 뭐 팀장, 파트장처럼 어떤 이렇게 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을 따로 구성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관리자 대상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개인별로 신입사원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직군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자는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관리자 대상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좀 더 요하고 인간적인 기술을 좀 더 요하고 그래서 뭐 팀워크라든가 어떤 팀워크 활동이라든가 어떻게 리더십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어떤 이런 개념적인 기술 등이 꼭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MTP라고 하는 이런 그 훈련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제 최고 관리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뭐 ATP라던가 AMP라던가 이런 어떤 교육 훈련들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좀 더 분석하고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OJT라고 하는 건데요. 이 OJT는 우리가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off the job trai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직장 내 훈련과 직장 외 훈련이 있는데 이 직장 내 훈련은 이 그 보시는 이미지의 느낌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훈련이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직접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랄까요? 좀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다고 하는 내용들을 그때그때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소라던가 이런 게 없고 실시가 어떤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반드시 나에게 안내하는 이 상사가 반드시 훌륭한 어떤 상사가 될 수는 없어요. 훌륭한 교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어렵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나하고 좀 안 맞는 코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직무 수행에 방해를 주기도 합니다. 뭔가를 뭘 하려고 할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바로바로 피드백 평가가 하거나 그 자리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일된 내용이나 동일 수준의 교육이 좀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들을 큰 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 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통일되진 못하다. 주관적 입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단점이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근로자들을 한 번에 훈련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부서별로 전체적인 우리가 직장 외 훈련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이후에 직장 내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직무 외 훈련이죠. 그래서 똑같은 OJT인데 이제 오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연수원, 특정 교육시설, 외부 강사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 외에 다른 어떤 더 추가적인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더 습득할 수 있는 어떤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로자는 이제 직무의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 내용을 이제 통일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 근무 시간이 이제 감소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직원들의 근무 부담이 좀 가중되죠. 그리고 이제 조직이나 개인의 경제적인 부담이 또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59년에 발표된 이론인데요. 그 커크패트릭의 어떤 교육 훈련 평가 네 가지의 모델은 우리가 이제 조직의 평가에 있어서 좀 기준이 되는 이런 이론이기도 한데요. 그럼 교육 훈련을 했으면 그다음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이 1단계, 2단계는 개인 평가, 3단계, 4단계는 조직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단계는 반응, 2단계는 학습, 3단계는 행동, 그리고 4단계는 그로 인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이 반응의 수준과 학습의 수준, 이 두 가지는 이제 개인적인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피교육자가 이 주관적인 이 반응을 조사하는 겁니다. 수업의 내용은 어떠하였는가, 뭐 그 기법은 어떠하였는가, 그 강사는 어떠하였는가, 이런 어떤 참여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내용을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이제 반응 수준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학습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프로그램의 어떤 기술적인 것, 지식적인 것, 태도가 이해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알아들었는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습득되는 정도의 측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수준의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 변화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학습 수준이라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조직적인, 조직 평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행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학습한 내용, 학습된 어떤 교육된 내용들이 실제 직무 성과의 어떤 측정에 있어서 학습의 전이가 목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래서 그것이 조직에 어떠한 이득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것이 이 결과의 수준을 의미하는 평가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 훈련을 평가할 때는 이 네 가지의 수준을 기억해서 평가 항목을 만들고 해당되는 설문을 조사해서 평가를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력 개발을 이제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경력 개발을 모형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직원에 대해서 조직이 가는 목표, 그리고 직원의 욕구를 조화시켜서 장기적인 경력 육성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과 결부시켜서 직무 어떤 그 로테이션 훈련,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 곳에서만 너무 밀집되어 있고 그것만 집중되어 있으면 다른 업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연결시켜서 그 연계성을 가지고 로테이션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매우 중요하고, 경력 개발은 조직에서의 어떤 한 직원의 이동 배치나 승진 활동, 그리고 교육 활동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원에게 경력 경로의 선택 기회를 부여해서 보다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어떤 것을 좀 더 내가 연구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또 계약하고 실천하게끔 함으로써 어떤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도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해주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열정이 사실 식을 수밖에 없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것만 바꾸자, 이 개념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점진적인 도입이 중요하다. 장기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 개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 그 순간은 반짝일 수 있지만 우리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업무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요. 경력 개발의 이제 성공 조건으로는 직원, 뭐 관리자, 인사부서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읽어 보시면서 우리가 직원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관리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를 판단하는 그런 학습의 내용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26강 병원 홍보 시 위반하기 쉬운 의료법에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